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이 80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느냐, 아니면 병상에 누워 자녀들이 투석 치료비로 저축을 다 써버리는 것을 지켜보며 말년을 보내시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양쪽 갈비뼈 아래 부분을 만져보세요. 살짝 눌러보십시오.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무시해오신 둔한 통증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콩팥이 이미 마지막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지난 17년간 한국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주로 서울의 의료센터에서 4,000명이 넘는 콩팥병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복잡한 의료시술을 팔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돌보며 살아오신 좋은 분들이 콩팥을 보호할 골든타임을 놓쳐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기에 묶여 지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68살 박 여사님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피곤함을 느끼셨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곤하셨을 뿐입니다.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은 손주를 돌보느라 너무 무리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니 콩팥 기능이 이미 3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30%입니다. 투석이 필요한 시점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무서운 진실은 콩팥병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유가 85%의 사람들이 손상이 이미 심각하고 종종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명확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심장이나 폐처럼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콩팥은 심각하게 손상되어도 계속 작동하며 혈액을 거르고 독소를 제거합니다. 50% 용량으로, 40%로, 심지어 30%로도 작동하며 여러분은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약간의 피로감 정도일 것입니다. 발목이 붓는 것을 오래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얼굴이 붓고 폐에 체액이 차서 잠을 잘 수 없을 때쯤이면 이미 콩팥 기능의 대부분을 영구적으로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17년간 콩팥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제게 희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깬 후 첫 1시간 이내에 콩팥이 보호, 조치에 가장 잘 반응하는 중요한 시간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연구와 21일 연속으로 매일 아침 5가지 특정한 일들을 해서 감소하던 콩팥 기능을 회복시킨 수백 명의 환자들에 대한 임상 관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성동구에 사시는 72살 퇴직교사 김 선생님이 단 석 달 만에 콩팥 여과율을 41%에서 63%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 정확한 아침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매일 아침 드시는 흔한 아침 식사 음식 중 어떤 것이 콩팥 내부의 여과 단위인 네프론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무작위로 물을 마시는 것보다 신장 시스템에서 독소를 더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간단한 2분짜리 수분 섭취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 동안 통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스스로 치유하고 강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91세입니다. 여전히 지팡이 없이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제 콩팥은 대부분의 50대보다 더 잘 기능합니다. 하지만 30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을 때 제 동료이자 뛰어난 외과의사가 회진 중에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콩팥 부전이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2년 안에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게 되었고 여행도 할 수 없었고 자유롭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가 신장내과를 진료하는 방식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양쪽 등의 갈비뼈 바로 아래 부분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아픕니까? 조금이라도요. 이제 오늘 아침을 생각해보세요. 소변을 보실 때 색깔을 보셨습니까? 평소보다 더 어두웠습니까? 빨리 사라지지 않는 거품을 보셨습니까? 이것들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아는 유일한 언어로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17년간 신장의학을 전문으로 하면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63명이 만성 콩팥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63 가족이 충격적인 소식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끔찍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환자들의 87%가 콩팥 기능이 이미 40%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명확한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전에 여과 능력의 절반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은 종종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된 70대 환자들을 봤습니다. 투석센터에서 몇 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자유, 존엄성, 독립성을 잃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살 박 여사님이라는 한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바늘이나 피로가 아니라 딸이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집에 남아 어머니가 화장실 가는 것을 돕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콩팥병의 진짜 대가입니다. 건강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됩니다. 하지만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콩팥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깬 후 첫 60분 이내에 신장 시스템이 특정한 대사 상태입니다. 이 시간 동안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32% 증가합니다.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여과 단위들이 보호 조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자연스럽게 신장 회복과 유지를 위해 준비되어 있지만 이 시간은 빠르게 닫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시간 동안 정확히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즉시 커피를 마시는데 이것은 신장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물을 건너뛰어서 신장이 농축된 독소를 여과하느라 고생하게 만듭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 없이 무거운 단백질을 먹습니다. 이러한 흔한 습관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세포를 조금씩 날마다 손상시킵니다. 신장 기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노화가 아닙니다. 저는 80대인데도 완벽한 신장 기능을 가진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원인은 아침 탈수와 수면 중 독소 축적이 결합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7시간이나 8시간 동안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의 몸은 계속해서 노폐물을 생산합니다. 신장은 계속 여과하지만 새로운 물 섭취가 없으면 신장 세뇨간의 독소 농도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깨어날 때 신장 조직은 본질적으로 농축된 노폐물에 담겨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숨겨진 적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아침 1시간 동안 순서대로 일어나야 하는 5가지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복잡한 의료 절차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신장세포에
보호 효과의 연쇄 반응을 만드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4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결과들을 추적했습니다. 신장 기능 지표의 개선은 측정 가능하고 일관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매일 아침 취해야 하는 두 번째 중요한 행동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단계 하나만으로도 수백 명의 환자들이 투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깨어난 직후 몸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신장은 제가 회복창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면 중에 여러분의 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평 상태였습니다. 피가 특정 부위에 고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완전히 다른 중력 상태에서 일해왔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빨리 앉거나 일어서는 순간 신장 내부의 섬세한 여가 단위를 손상시키는 압력 충격을 만듭니다. 이것들을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한번 죽으면 절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방식으로 일어날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신장은 우리가 허혈성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그 중요한 몇 초 동안 산소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수년 동안 매일 하면 여러분은 아침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신장세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의사는 질병 예방이 아니라 치료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서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3단계 신장질환이었습니다. 그녀는 투석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떻게 침대에서 일어나시나요?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가야 해서 그냥 다리를 침대 밖으로 휘둘러 즉시 일어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습관이 매일 그녀의 신장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3단계 아침 자세 프로토콜을 가르쳤고 4개월 안에 그녀의 신장 기능 지표가 안정되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2.1에서 1.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간단한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의 힘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정확히 해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깨어나는 순간 갑자기 움직이지 마세요. 누운 채로 있으세요. 등을 대고 누운 채로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천천히 10까지 세세요. 이것은 심혈관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깨어나도록 합니다. 신장은 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30초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 자세는 양쪽 신장에 동시에 최적의 혈류를 허용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학연구는 이 오른쪽 자세가 신장 관류를 23% 개선한다고 확인합니다. 오른쪽으로 30초 후 천천히 앉은 자세로 일어나세요. 다리는 침대에 두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완전히 1분 동안 앉아 있으세요. 이 1분 동안 부드러운 발목 회전 운동을 하세요. 각 방향으로 10번씩 돌리세요. 이것은 종아리의 근육 펌프를 활성화하고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피를 신장 쪽으로 다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전체 순서가 끝난 후에만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설 때는 안정적인 무언가를 잡고 천천히 하세요. 절대로 이 과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화장실에 얼마나 급하게 가야 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매일 아침 이 추가 2분이 80세에 건강한 신장을 갖는 것과 70세에 투석을 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들은 침대에서 뛰어내려 화장실로 달려가고 왜 어지러운지 궁금해합니다. 그 어지러움은 경고 신호입니다. 혈압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빠르게 침대에서 뛰어내렸다면 이미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이 프로토콜을 시작하면 즉시 추가 파괴를 멈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장에게 절실히 필요한 이 부드러운 아침 전환을 제공한다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식과 규율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침 루틴에서 세 번째 중요한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파괴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17년 동안 이 패턴을 보아왔고 너무나 쉽게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가슴이 아픕니다.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신장은 제가 여가 황금 시간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2시간 동안 신장 시스템으로 가는 혈류량이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보다 37% 증가합니다. 수면 중에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처리하고 배출하기 위해 신체가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장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대부분 가정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십니다. 블랙커피, 믹스커피, 때로는 아무것도 먹기 전에 2-3잔을 마십니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이 아침 여가 시간에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킵니다. 신장 여과율이 15분 이내에 최대 42%까지 떨어집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걸러져야 할 노폐물들이 혈액 속에 그대로 남아 몸 전체를 순환하며 매일매일 신장세포를 천천히 손상시킵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분이었습니다. 3기 신장 질환으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매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루틴에 대해 여쭈어보니 아침 커피를 한 번도 거르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2잔씩 20년 동안 항상 아침 식사 전에 마셨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활동적으로 지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아침마다 조금씩 신장 기능을 파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아침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세 번째 행동이며 지금 바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물을 마신 후 30분 뒤에 제가 신장보호 식사라고 부르는 것을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과 시스템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장보호 식사에는 3가지 필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흡수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 18-20g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아닙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여과의 황금 시간대에 과도한 요산을 생성하여 신장세포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부드러운 두부 반, 모나깨가루 2스푼을 따뜻한 두유에 섞어 드십시오. 두 번째 요소입니다. 가볍게 찐 칼륨이 풍부한 채소가 필요하며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아침에 생채소를 먹으면 소화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신장이 가장 필요로 할 때 혈류를 빼앗아갑니다.
시금치, 고구마 또는 애호박을 정확히 3분간 찌십시오. 한 컵 가득 드십시오. 이것은 신장이 적절한 나트륨 균형을 유지하고 섬세한 신장 조직을 손상시키는 체액 저류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칼륨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요소,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가른 아마씨나 치아씨를 한 스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씨앗들은 신장 내부의 작은 여과 단위인 사구체에 염증을 감소시키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염증은 소리 없는 파괴자입니다.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매일 신장세포를 죽이고 있습니다. 박 씨는 정확히 이 신장보호 식사로 바꾸셨습니다. 아침 식사 전 커피를 끊으셨습니다. 대신 시금치를 곁들인 찐 두부를 드시고 그 위에 갈은 아마씨를 뿌려 21일 동안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추적 혈액 검사를 위해 다시 오셨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 19% 향상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마침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 황금 시간대에 해야 합니다. 오전 9시 이후에는 이 같은 식사가 보호 효과의 20% 정도만 제공합니다. 신장 건강에는 타이밍이 모든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이 신장 보호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아침 커피 습관을 버리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신장을 지키십시오. 이제 매일 아침 반드시 해야 하는 네 번째 중요한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강력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그들은 영생의 비밀을 들은 것처럼 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제대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바빠서 알려주지 않는 순수한 신장과학입니다. 일어난 후 15분에서 25분 사이에 신장은 제가 황금 여과 시간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동안 신장 혈류량이 수면 중에 비해 37% 증가합니다. 신장 내부의 미세한 여과 장치인 신장 세포들이 활짝 열려 밤새 축적된 독성 노폐물을 배출할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한 최악의 일을 함으로써 이 황금 기회를 완전히 낭비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매우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아침에 처음으로 음식을 위장에 넣으면 모든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립니다. 신장이 가장 필요로 할 때 혈류가 부족해집니다. 배출되어야 할 독소들이 혈류로 다시 재흡수됩니다. 이것이 조용한 신장 손상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한 끼 아침 식사씩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갑자기 의사가 신장이 40% 용량으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번째 아침 행동은 신장 세척 순서이며 정확히 7분이 걸립니다. 정확히 300ml의 실온물을 마시십시오. 냉장고의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실온의 맑은 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찬물은 신장 동맥을 수축시키고 뜨거운 음료는 소화 반응을 너무 일찍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마신 후 무엇이든 먹기 전에 정확히 12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12분 동안 신장 타진법을 수행하십시오. 손을 느슨한 주먹으로 만들고 신장이 위치한 허리 아래쪽, 양쪽 허리띠 위로 약 4손가락 너비 위를 부드럽게 두드리십시오. 양쪽을 각각 30초 동안 부드럽게 두드리십시오. 이 간단한 동작은 신장으로 가는 국소 혈액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신장을 최대 28%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도플러 초음파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단 하나의 기법으로 인생 전체를 바꾼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67세였고 강남구에 거주하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8로 제 병원에 오셨는데 이는 신장이 이미 중등도 손상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저녁 발목이 붓고 언니처럼 투석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신장 세척 순서를 가르쳐 드렸고 매일 아침 예외 없이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후 크레아티닌이 1.4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2가 되어 거의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 와서 울면서 왜 다른 의사는 이렇게 간단한 것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항상 봅니다. 의료 시스템은 예방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상이 생긴 후에야 질병을 치료할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너무 빨리 마십니다. 물을 급하게 들이켜면 신장세포를 제대로 수분 공급하지 못한 채 몸을 통과해 버립니다. 3, 4분에 걸쳐 천천히 홀짝여야 합니다. 한 모금씩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게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세포 수준에서 최적의 흡수가 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주말이나 여행할 때 이 루틴을 건너뛴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주말에 쉬지 않습니다. 독소 축적은 휴일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을 재설정하려면 21일 연속으로 매일 아침 이 신장 세척 순서를 수행해야 합니다. 21일이 지나면 양치질처럼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제 아침 황금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하는 5번째 행동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장 간과되는 보호입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공유하려는 것은 투석 직전까지 갔던 수십 명의 환자들의 신장 기능을 살린 방법입니다. 이 행동은 정확히 3분이 걸립니다. 단 4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는 동안 신장의 네프론을 조용히 파괴하는 음식을 먹으며 이 중요한 시간을 낭비합니다.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신장은 우리가 여가 재설정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정확한 시간 동안 신장 혈류가 잠잘 때에 비해 거의 30% 증가합니다. 신장이 말 그대로 깨어나서 밤새 축적된 독소를 여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여과 장벽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제공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필요한 구성 요소 없이 신장이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이며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정규 아침 식사 전에 제가 신장보호막 조합이라고 부르는 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싶다면 필수입니다. 중간 크기의 토마토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방울토마토가 아닙니다. 주먹 크기 정도의 일반 토마토입니다. 4등분으로 자르십시오. 천일염을 아주 조금 뿌리십시오.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토마토를 천천히 각 조각을 최소 15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왜 토마토일까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특정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신장 세뇨관을 감싸고 있는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리코펜 흡수는 아침 공복에 섭취할 때 400% 증가합니다. 400%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가 200명 이상의 신장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토마토를 다 먹은 후 정확히 2분을 기다리십시오. 가라앉게 두십시오. 그런 다음 생아몬드 6개를 드셔야 합니다. 볶은 것이 아닙니다. 소금 친 것도 아닙니다. 생아몬드입니다. 왜 6개일까요? 6개의 아몬드가 리코펜을 소화기관에서 혈류로 그리고 직접 신장 조직으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양의 비타민 E와 건강한 지방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6개보다 적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6개보다 많으면 인수치를 높일 위험이 있는데 신장 환자는 이것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3년 전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2.1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수치는 매달 오르고 있었습니다. 투석이 두려우셨습니다. 딸이 제 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정확히 이 아침 프로토콜을 드렸습니다. 토마토, 아몬드, 그 정확한 순서로 그 황금 아침 시간 동안 그분은 21일 동안 종교적으로 따르셨습니다. 검사를 위해 다시 오셨을 때 크레아티닌이 1.8로 떨어졌습니다. 신장내과 의사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오늘날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매일 아침 토마토와 아몬드를 예외 없이 드십니다. 하지만 제가 끊임없이 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심이나 저녁에 토마토를 먹고는 왜 개선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오후에는 소화기관이 이미 다른 음식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이 그 리코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흡수 시간이 닫힙니다. 보호 효과를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생각하실 겁니다. 토마토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신장이 악화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혹하게 들려서 죄송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4분 동안 먹는 것, 아니면 일주일에 3번 수년간 투석을 받는 것.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한국 전역에서 신장 환자들을 치료한 17년 동안 2가지 결과를 모두 봤습니다. 이제 아침 루틴에서 6번째 중요한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일어난 후 30, 40분 이내에 제가 부르는 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신장 보호 식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으로 위장한 약입니다. 이 특정 시간대에 신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6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후 신장은 회복 모드로 작동해 왔습니다.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여과 단위들이 손상된 세포를 재생해 왔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몸은 스트레스 모드로 전환됩니다. 코르티솔이 상승합니다. 혈압이 증가합니다. 신장은 갑자기 보호가 필요하며 즉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난 후 첫 1시간 이내에 이 황금 같은 기회를 파괴합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십니다. 잼을 바른 흰 빵을 먹습니다. 아침 식사를 완전히 거릅니다. 이러한 각각의 선택은 염증성 화합물의 홍수를 신장 조직으로 직접 보냅니다. 저는 50세에 완벽한 신장 기능을 가졌던 환자들이 단지 10년 동안 매일 아침 먹은 음식 때문에 60세가 되어 만성 신장 질환에 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보호 식사는 3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쉽게 흡수되는 식물성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아닙니다. 신장은 이 취약한 시간대에 동물성 단백질의 대사 노폐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두부 반 모를 권장합니다.
이것은 신장이 스트레스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약 10파소그램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요소입니다. 생것이 아닌 조리된 칼륨이 풍부한 채소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생채소는 소화 시스템이 너무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하여 신장에서 혈류를 빼앗아갑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를 정확히 3분 동안 찌십시오. 찐 토마토는 리코펜을 방출하며 이것은 신장 세뇨관을 둘러싼 세포를 직접 보호합니다. 찐 시금치 반 컵을 추가하십시오. 이 두 채소는 함께 신장이 적절한 역과 압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칼륨 균형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요소,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신장 세포막을 보호하는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량의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 한 티스푼을 채소에 섞으십시오. 더 많이는 안 됩니다. 아침에 너무 많은 지방은 신장 혈류를 늦춥니다. 이 프로토콜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온 박 씨가 3년 전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는 68세였습니다.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꾸준히 상승하여 1.8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담당 의사는 5년 이내에 투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형이 투석기에 연결된 채 죽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이 정확한 아침 식사 프로토콜에 올려놓았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그는 찐 두부, 찐 토마토, 찐 시금치를 들기름 한 티스푼과 함께 먹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변화도 없었습니다. 90일 후 그의 크레아티닌은 1.5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 1.3에서 안정되었습니다. 그의 신장 전문의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장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정확한 시간대에 신장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했습니다. 이제 이 아침 시간대에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소금은 안 됩니다. 아침 식사에 소량의 소금이라도 있으면 신장이 나트륨을 보유하게 하여 여과 압력을 증가시키고 섬세한 네프론 구조를 손상시킵니다. 가공된 탄수화물은 안 됩니다. 흰쌀, 흰빵,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모든 것은 혈당 급등을 일으켜 신장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과일 주스는 안 됩니다. 농축된 과당은 간으로 직접 가서 신장이 여과해야 하는 대사 노폐물을 혈류로 배출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압니다. 이것은 너무 간단하게 들립니다. 당신은 신장질환이 복잡하고 비싼 약과 지속적인 의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모르거나 말하지 않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구성 요소를 제공하면 스스로 치유됩니다. 내일 아침 이 정확한 식사를 하십시오. 양을 측정하십시오. 채소를 적절하게 찌십시오. 예외 없이 21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십시오. 이제 5가지 중요한 아침 행동을 이해했으므로 내일부터 이 21일 프로토콜을 정확히 어떻게 실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장이 계속 악화될지 회복 과정을 시작할지를 결정할 황금 시간대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단계들의 순서와 타이밍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거의 너무 간단하게 들리는 것을 하기를 바랍니다. 누워있는 동안 깊은 숨을 10번 쉬십시오. 얕은 가슴 호흡이 아니라 배를 확장시키는 깊은 횡격막 호흡입니다. 왜냐고요? 수면 중에는 혈액순환이 상당히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감소된 혈류로 일해 왔습니다. 이 10번의 깊은 숨은 90초 이내에 신장 동맥으로의 산소 전달을 즉시 30%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다음에 올 수분 공급을 위해 신장을 준비시킵니다. 일어선 후 4분 이내에 정확히 300ml의 실온물을 마시십시오.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실온의 맨 물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찬물이 신장 혈관에 혈관 수축을 일으켜 전체 목적을 무산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아침에 첫 번째로 얼음물을 마시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는데 수분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신장 기능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물의 온도가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 한 잔을 마신 후 15분 후에 신장보호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이 식사는 3가지 특정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손바닥 크기의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연두부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둘째,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 또는 조리된 토마토 반 컵입니다. 셋째, 생오이 한 줌입니다. 이 정확한 조합은 네프로니 세포 회복에 필요한 아미노산, 신장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리코펜, 사구체의 기점막을 강화하는 실리카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쌀죽이나 빵을 먹는데 이것은 시스템을 다음으로 넘치게 합니다. 포도당을 처리하게 만들고 회복해야 할 아침 시간에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합니다. 기상 후 30분 시점에는 제가 강남병원에서 모든 환자분들께 가르쳐드리는 신장 순환 운동을 실시하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상체를 좌우로 부드럽게 우일번 비틀면서 팔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도록 하여 신장이 위치한 허리 아래쪽을 두드리게 하세요. 이러한 기계적 자극은 신장 피막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그런 다음 제자리에서 3분간 행진하듯 걸으며 무릎을 엉덩이 높이까지 올리세요. 이것은 다리의 근육 펌프를 활성화시켜 정맥 환류를 촉진하고 복부 장기로 가는 전체적인 순환을 개선합니다. 5번째 행동은 60분 시점에 일어납니다. 공책에 3가지 간단한 지표를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첫째, 소변 색깔을 확인하세요. 진한 호박색이나 완전히 투명한 색이 아닌 연한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둘째, 1점에서 10점 척도로 에너지 수준을 평가하세요. 셋째, 종아리 피부를 5초간 강하게 눌렀다가 움푹 들어간 부분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관찰하세요. 이 3가지 측정은 수분 균형, 신진대사 기능, 조기 부종 감지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21일 연속으로 이 정확한 순서를 따르세요. 왜 21일일까요? 신장세포가 새로운 대사 패턴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21일 후에는 이러한 보호 행동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결심하세요. 아래 댓글에 정확히 이렇게 입력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신장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위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과 가족과의 약속입니다. 신장 기능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자녀들이 일주일에 3번 투석실로 모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연락처에 있는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께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누군가를 신부전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앞으로 12시간 동안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향후 20년간의 신장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초에 박사의 5가지 아침 행동 중 내일부터 어떤 것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정한 수분 섭취입니까? 아니면 운동 동작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중요한 신장 건강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신장 기능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